중국에서 그 흑연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최대 721%까지 줬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상기간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예고가 된 거예요.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한테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자, 지금 글로벌 배터리 좀 전기차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점유율이라든지 뭐 배터리 출하량이라든지 사실상 우리가 캐즘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진짜 뭐 캐즘이 맞는 건지, 조금이라도 지금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그 점유율이 좀 늘어난 건 없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유율에 관한 통계는 그 네. SN 리서치가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에 조금 뭐 중국 쪽에 유리한 통계가 좀 나오긴 하는데, 여기 올해 1분기 그 중국 쪽 제외하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뭐 CATL 1등, 엔솔이 2등, SK온, 삼성 SDI 이렇게 이제 파나소닉까지 4등인데, 네. 그 지난해 이제 그 CATL이 좀 점유율이 좀 올라갔고, 엔솔이 조금 떨어졌고, SK온이 올라갔습니다. 삼성 SD가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그런 성장률이 제일 많이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용량도 삼성 SD는 감소를 했습니다. 파나소닉도 감소했죠. 근데 보면은 그 CATL, 엔솔 그리고 SK온은 그 판매량이 증가했죠. 점유율은 떨어졌어도 판매량은 증가한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뭐 비아디도 있는데, 그리고 테슬라가 특이하게 했죠. 파라시스 우리가 이번에 벤치 불나서 알았죠. 파라시스 배터리. 맞아요. 이거 들어가서. 원래 몰랐는데. 네, 몰랐다가. 그러니까 벤치가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간 테슬라는 거고. 성장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0.3기가와트시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와.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간 거니까. 자체 배터리 공장이 이제 글로벌 10위가 왔는데, 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차용 배터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절반은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하이브리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기차용으로 보면은 이게 절반이라고 봤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이걸로는 6이긴 하네요. 일단 실제 전기차용으로는 이거 절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당 뉴스를 제가 그로스 리서치에 정리하셨더라고요. 역시. 네, 대표님이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전기차 관심 많으셔가지고. 네. 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1월달, 그러니까 1분기에 글로벌 배터리 사용 용량이 26.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 3사의 그 합산 점유율이 40.3%로 이제 5.4% 하락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치 이제, 글로벌 배터리는 사용량은 증가했는데 우리는 다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DI만 감소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15.3% 증가 나왔고, SK온은 35.5%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삼성 SDI가 이제 역성장이 나왔던 거죠. 파나소닉도 감소가 나왔고, 파나소닉은 지금 테슬라 부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CATL이 이제 35.5%, 엔솔과 비슷하게 나왔고, BYD가 이제 100.4%. 보도 자사에 다 들어가니까, 여기 보면은 PHEV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 사용량을 절반을 깎아야 돼요. 경쟁은 CATL이랑 좀 해야겠네요. 상장도 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갔으면 난리 났겠죠. 중복 상장으로. 홍콩이 좀 프리미엄을 받아요. 홍콩 시장이 본토보다. 프리미엄이 좀 높아. 그래서 지금 CATL의 주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 거는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 폭스바겐이 비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달렸습니다. 할인을 엄청 하고 있어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이제 지난해 11.8에서 17%, 테슬라가 급감했습니다. 18.7에서 12%. 현대차도 좀 약간 줄었어요. 비아디가 있잖아요. 비아디가 2배나 올랐네요. 네, 6.5%까지 올랐고, 요거 상용 포함해서 상용차 근데 여기는 보면은 BEV, PHEV 상용차잖아요. 네. 글로벌에서 비중국권에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상용차랑 PHEV가 많아요. 버스. 전기버스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저는 이제 전기차 통계를 낼 때, 이 PHEV는 빼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테슬라는 PHEV가 없잖아요. 다 순수 전기차만 있잖아요. 순수 전기차 통계가 돼야 되는데, SN 리서치에서 항상 PHEV를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중국 업체들이 유리하게 나와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만약에 요거 PHEV를 빼버리면은, BYD가 탑10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못 들어옵니다. 이거 절반 정도 50이면 못 들어오잖아요. 포드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 이제 점유율이
그 성장률을 보면 유럽이 22.8%, 북미가 6.6%, 그리고 그 중국 제외 아시아가 30.8% 이래서 유럽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았죠. 유럽이 그래도 네. 미국이 이게 성장률이 안 나온 거는 테슬라 때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점유율로 보면은 이제 그 유럽이 55.3%가 유럽 시장에서의 아직은 북미보다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높아야 그 해당 그 차의 성장률이 높다는 거고, 그 폭스바겐이 많이 팔 수 있었던 거는 북미 시장에서 ID4 모델 이런 것들 할인을 많이 막 해가지고 그 판매를 하고 있고, 아무튼 탄소 그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년 합산을 됐어도 좀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1분기에 한 10% 정도 162만 4천 대 정도 판매가 돼서 전년 대비 19.7% 정도 성장이 나왔고, 테슬라가 1등을 테슬라를 제치고 폭스바겐 1등했습니다. 27만 6천 대. 엄청난 할인으로. 예, 72.8% 증가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ID4 모델이 유독 잘 팔렸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20만 2천 대로 20.6% 감소를 했는데 유럽 시장에서 34.2% 감소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나름 선방했어요. 8.1% 감소고, 그 모델 Y 주니퍼 모델이 지금 아직 그 좀 생산량 부족한 상태이고, 현대차 그룹도 13만 7천 대로 해서 이제 11.7% 증가가 나왔는데, 북미 시장에서는 GM, 포드, 스텔란티스보다 더 많이 판매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에서는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근데 북미에서는 이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금 4월 달에는 역성장이 나왔어요. 유럽 시장에서는 좀 작은 차들이 잘 팔리기 때문에 르노랑 스텔란티스의 소형차들과 기아 EV3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리고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거 신청하게 되면은 대기 기간 1년 넘어요. 현재 이거 엄청 잘 팔려요. 그래서 기아는 올해 차, 캐스퍼 일렉트릭은 올해 전기차로 선정이 될 정도로 이 두 개 모델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 EV3의 그 세단 모델이 EV4가 다 이게 잘 나왔어요. 좀 작은 모델들이 잘 팔린 거죠, 유럽에서. 그렇죠. 유럽은 그렇죠. 네. 그게 제가 했잖아요. EV3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인기 많을 거라고 2, 하셨잖아요. 3년 안에 경쟁 모델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차고, 이게 35,000달러 이하로 그 기본 모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그 35,000달러 이하의 저가 차량을 만들겠다 했는데 여지껏 못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당시에 3원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가 차량은 예전에 LFP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아는 해냈어. 역시 기아. 네, 기아 해놨습니다. 한국 차가 짱이죠. 네. 그래서 기아 EV3랑 EV4 이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EV6는 GT 모델 이런 것들은 뭐 차 날라다닙니다. 진짜.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그냥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쪽에 보니까 그 독일, 영국, 스페인 쪽이 있는데, 독일은 전기차 판매가 4월 달에 53% 폭증 나왔고요. 스페인이 이게 누적 판매로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판매가 54% 증가가 나왔고, 영국이 그 4월 달에 8%로 둔화는 됐지만 누적으로는 35%의 성장세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은 지금 판매가 급증하고, 특히 독일 쪽에서 판매가 급증하는데,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재도입하기 때문에 독일 쪽의 성장이 굉장히 가장 가파르질 거다. 그래서 호재네요, 호재. 올해는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확대가 크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스페인 시장에서 그 누적으로 54% 성장했는데, 테슬라는 마이너스 17%, 비아디가 644%, 워낙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거고, MG가 80% 정도 이렇게 성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유럽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부진해요. 그 시장을 좀 파고 들어야겠네요. 4월 달에 미국이 좀 부진한 게 그 전기차 성장이 마이너스 5.2% 정도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은 테슬라 부진이 가장 크죠. 가장 많이 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2.7%, GM이 164% 15,000대 좀 이상 팔았고, 현대기아차가 좀 이번에 4월 달에 부진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선수 효과가 있어서 3월 달에 좀 미리 좀 판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수출 데이터가 좀 좋지 않은데, 이게 이제 올라가려면은 북미 공장에서 생산이 빨리 늘어나야지 이게 판매가 많이 올라갈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혼다라든가 닛산은 그 숫자가 적은데 성장률이 높은데, 닛산이랑 그 포드는 아마 SK 공장을 같이 써가지고 배터리를 같이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 뭐 나머지 기업들도 이렇게 지금 제가 노란색을 친 거는 성장이 나온 거고, 초록색은 역성장 기업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4월 달에 부진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2차전지 섹터의 어떤 조정의 또 뭐 빌미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는 지금 LFP 배터리가 중국내에서는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적으로도 합치면 한 48% 점유율인데 중국 시장이 70% 정도 글로벌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을 빼면 LFP를 전기차에 도입하는 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은데 그 ESS 쪽에서는 도입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전기차 쪽으로 중국과 비슷하게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GM과 엔솔이 하려는 거는 그 망간 리치 배터리 그걸 각형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28년도 양산하고 27년부터도 일부 시험 생산, 27년 말에도 시험 생산을 할 예정인데, 이게 리치 망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4공장에서 만들 예정이에요. 3공장은 얼텀 셀즈 공장을 그 LG 엔솔이 지분을 다 인수했죠. 그리고 그걸 도요타 쪽에 40기가와트시 그 배터리를 대응하기 위해서 3공장을 다 인수를 했고, 다 도요타로 갈 겁니다. 그리고 4공장은 LG 에너솔루션이 장비를 대고, 그러니까 GM이 땅과 건물을 다 짓고요. 그 안에 장비와 세팅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걸 엔솔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금 투자는 GM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솔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얼텐서 이제 4공장에서 그 LMR이라고 해가지고 리튬 망간 리치라고 얘네요. 각형으로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코발트랑 니켈 대신에 망간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더 용량도 크게 하고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인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들어갈 쉐보레 실버라도 그 전기 트럭이랑 대형 SUV인 그 에스컬레이드 IQ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행거리가 644km까지 나온다고 목표를 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그 LFP 배터리랑 딱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비용으로 33%가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그전에도 뭐 그 고전한 미드니켈이라든가 아니면 리튬망간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나오게 되면은 LFP를 시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망간 리치를 선택을 했어요. 망간 리치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 양극재를 개발하는 게 지금 코스모 힌세즈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하고 있고 뭐 포스코 퓨처엠 LNF 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 됐다라고 지금 막 그 얘기하는 쪽에서는 에코프로 BM과 뭐 코스모 힌세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LG 에너솔루션은 요 관련 그 망간리치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한 200여 개 보유하고 이미 있어서 기술력은 완성이 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28년부터 이게 양산될 경우에는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크게 열리잖아요. 요즘 그게 많이 핫하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도 있고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더 뛰어난 거는 그 현대차의 저기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 아틀라스. 아니요, 로봇계 말고 휴머노이드 말고? 아틀라스가 있어요. 걔는 윈드밀도 해요. 와우. 윈드밀 백덤 불리는도 막 그래. 로봇이 춤추는 거 봤는데 좀 무서웠어요. 그거보다 얘는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윈드밀을 한다고요. 막 그러니까 아니 돌아와. 기계가 춤추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훨씬 그 기술력이 높아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다른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보다 기술이 훨씬 높은데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사람 잘 몰라요. 테슬라 거만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공장에서도 다 일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이게 660조 달러로 합니다. 시장이. 전기차 시장 10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원통형 고출력 셀 배터리를 지금 LG 엔솔이 개발하고 있고 테슬라 옵티머스의 공급설이 있는 상태고요. SDI도 현대차 기아 협력해가지고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는 게 나오게 됐을 때는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슈리의 전기차 세상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지금 그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그 승용차 재고수가 350만 대, 전월 대비 15만 대, 지난해 4월 대비 12만 대 증가했습니다. 적정 재고수는 250에서 280만 대 수준인데 지금 재고가 급증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아디도 지금 천신의 눈이라고 하는 그 주행 보조 시스템 기계 지금 장착되지 않은 차가 재고가 50만 대 수준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중국 업체들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됐다고 한 거에 한 10%는 허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그 연도별로 재고 추이인데 이게 빨간색이 25년인데 쭉 갑자기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급증하면서 상당히 높아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재고 압박에 지금 폭발 직전이다. 그래서 이제 일정 시점에서 되면은 뭐 상당히 이제 지금 뭐 얼마 전에 전기차 업체가 하나 파산했는데 그런 식으로 일부 좀 파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음극재 관련돼서 흑연 관련돼서 미국에서 상계관세 때린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맞아요. 지난해 점유율이 보면은 다 중고업체입니다. 10개가. BTR이 1등이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11위예요. 다 중고업체로 다 밀려났어요. 100% 밀려났는데 조사를 하니까 지금 중국에서 그 흑연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최대 721%까지 줬던 거예요. 그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흑연 업체들의 그 신고를 그 진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상계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예고가 된 거예요. 네네. 부가예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한테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반사수혜. 왜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 가동률이 급감한 이유가 가격이 거의 4배 차이 나고 뉴스상에서는 50% 정도 차이가 났다고 중국은 하거든요. 뭐든지 가격을 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후려치잖아요. 다 죽여놓고 그러니까. 부도나게 없애놓고선 나중에 독식해서 가격을 왕창 올리겠다 이런 전략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안 그래서 되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거는 필요하겠죠. 그러면 과연 이게 음극재만으로 끝날까? 미국이 양극재라든가 뭐 전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상계관세 매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흑연이 시작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흑연만의 문제는 아닐 네네.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에서 중국을 팍팍 견제해줘야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설 자리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해보고요. 전기차 이야기 좀 자세하게 다뤄드렸습니다. IRA 법안 또 나오고 나서 저희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